60살이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사람 인생이 무너지는 건 큰 사고 한 번 때문이 아니더군요. 대부분은 아주 천천히 망가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생각으로요. 술 한 잔쯤이야. 외로운데 사람 좀 만나면 어때? 노후 준비하려고 투자 좀 하는 건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진단서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한참을 못 펼치겠더군요.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의사 얼굴 보면 압니다. 말하다가 잠깐 멈추는 그 순간이 있어요. 사람은 이상하게 그 짧은 침묵에서 다 느껴버립니다. 창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복도 형광등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에도 병보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을까? 60생일이 막 지난 뒤였습니다. 친구들이랑 고깃집에서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오래된 친구 하나가 잔을 들더군요. 야, 너는 진짜 복 받은 놈이다. 인생에서 좋은 건 다 가졌잖아. 그때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정도 있었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남들 보기엔 크게 부족한 것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군요. 사람이 인생에서 선물이라고 믿는 것들 중에는 사실은 천천히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도 있다는 걸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술, 사람, 돈. 처음에는 다 위로처럼 찾아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 건지, 그게 나를 붙잡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그리고 정신 차렸을 땐 건강도, 가족도, 돈도 거의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무서웠던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대 때는 회식 자리에서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술자리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32의 팀장이 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명함에 직함 하나 붙고 회의할 때 내 의견 반영되고 사람들이 눈치 보는 위치가 되니까 인정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기분은 오래 안 갔습니다. 몇 달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무게가 느껴졌어요. 팀원 문제도 다 내 책임 같고 위에서는 결과 압박하고 매일 확신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누구 하나 대신 책임져 주는 사람은 없고 회사에서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근데 밤이 힘들더군요. 퇴근하고 집 앞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도 30분씩 안 올라갔습니다. 그냥 차 안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다 편의점 가서 맥주 한 캔 사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상하게 좋더군요. 아무도 나한테 뭘 요구하지 않고 아무 결정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지나가는 차만 멍하니 보고 있는 시간. 근데 그 10분이 30분 되고 30분이 1시간 되더라고요. 맥주 한 캔은 2캔이 됐고 맥주는 소주가 됐고 편의점 술은 결국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남들보다 심한 것도 아니잖아.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것도 아닌데 뭐. 근데 술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해줘요. 힘들었지? 오늘 하루 고생했잖아. 한잔하고 자자. 그렇게 사람 옆에 오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술 없이 잠드는 게 더 어색해집니다. 50대 초반의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많이 높다고 하더군요. 의사가 술 줄이셔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마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하죠. 근데 그때는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 못 했습니다. 술이 제일 가까운 위로였으니까요.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했고 책임감 있었고 아이들한테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좋은 게 오래 곁에 있으면 당연해집니다. 없으면 못 사는데 있을 때는 감사한 줄 모르게 돼요. 결혼 20년쯤 지나니까 아내랑 있는 건 편한데 더 이상 설레지는 않더군요. 같이 밥 먹고 TV 보고 아이들 이야기 조금 하다가 각자 핸드폰 보다 잠드는 하루.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서 제가 배경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흘러가는 느낌. 아무도 내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는 느낌. 그게 참 외로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끝내 못했어요. 나 요즘 좀 외롭다. 그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50대 중반쯤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말씀 듣고 있으면 많이 배우게 돼요. 생각이 정말 깊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누가 제 말을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준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이 특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사람은요, 외로운 상태에서 자기 자존감을 채워주는 사람 만나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갔는지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6개월쯤 지나고 그 사람이 먼저 끝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동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누구한테 이유도 말 못한 채로요. 결국 아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고 밤새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아이들 방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먼저 꺾이더군요. 그때 작은 애가 방문을 살짝 열고 저를 보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빠 왜 그래? 그 말을 듣는데 아무 대답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도 제대로는 못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내와 다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내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해보려 했는데 저는 미안해서 얼굴을 잘 못 보겠더군요. 그 어색함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로 도망갔어요. 주식이었습니다. 50대 후반쯤이었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주식 영상이 계속 뜨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재미였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 나오고 퇴직은 가까워지고 노후는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나도 뭐라도 해야 하나. 처음엔 5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800이 됐어요. 그 순간 머리가 이상해집니다.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그때부터 유튜브를 미친 듯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늦습니다. 이 종목 갑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걸 새벽까지 보고 있었어요. 차트 배우고 리딩방 들어가고 레버리지 ETF까지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위험했던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안 보여요. 사람은 돈 잃기 시작하면 돈 버는 게 아니라 잃은 걸 복구하려고 매매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투자자가 아니라 거의 도박하는 사람하고 비슷해지더군요. 이번 한 번만, 이번에만 복구하면 된다. 그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결국 적금을 깼습니다. 아내 몰래요. 퇴직연금까지 건드렸습니다. 노후 자금이 계좌로 들어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나 싶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믿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복구하면 된다. 근데 그건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강박이었어요. 60 생일 지나고 열흘 뒤였습니다. 하루 만에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핸드폰 화면 계속 새로 고침했어요.
숫자가 다시 올라가길 바라면서. 근데 안 올라가더군요. 당연하죠. 그날 밤 욕실에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했는지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나중에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알던 제 얼굴이 아니더군요. 안에서 뭔가 다 꺼져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오랫동안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처음에는 계속 자책했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군요. 자책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술은 불안을 잠깐 잊고 싶었던 거였고, 관계는 누군가한테 아직 의미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싶었던 거였고, 투자는 내 인생을 아직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전부 밖에서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술로, 사람으로, 돈으로요. 잠깐은 채워집니다. 근데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그리고 중년이 무서운 건 젊을 때 실수랑 다르다는 겁니다. 젊을 땐 망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50, 60 넘어가면 그 실수가 삶에 그대로 남아요. 몸에도 남고, 통장에도 남고, 가족 표정에도 남습니다. 다시 병원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저는 한참 동안 진단서를 들고만 있다가 천천히 펼쳤습니다. 간경변 초기. 의사는 관리 잘하면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 먹고 식이 조절하고 검사 잘 받으면 된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더군요. 술은 이제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저는 의지로도 못 끊었고, 결심으로도 못 끊었고, 가족 생각해도 못 끊었습니다. 근데 몸이 먼저 안 된다고 말해주니까 오히려 편하더군요. 그래서 병원 복도에서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결과 나왔어. 아내가 잠깐 조용하더니 그러더군요.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왜 그러냐고도 안 물었고 얼마나 심하냐고도 안 물었습니다. 그냥 오겠다고 했어요.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은 자판기 커피 들고 한참 빗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술도 없고 헛된 기대도 없고 한탄 꿈도 없고 그냥 빗소리하고 식은 커피하고 오고 있는 아내. 별거 아닌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지금도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붙잡고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장 내려놓으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말 들으면 더 꽉 붙잡았으니까요. 대신 오늘 조용한 데 앉아서 딱 한 번만 스스로한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채우려고 이러고 있을까? 답이 바로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더군요.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병원 복도에서 깨닫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